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바람 끝에 묻어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안녕하셨는지요?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행을 하며 수많은 풍경을 마주하지만 그중 가장 아름답고도 때로는 가장 험난한 풍경은 바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이고 인간 또한 입으로 걸린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과 그 안에서 오가는 말들이 결국 우리 삶의 그물을 짠다는 뜻이겠지요. 오늘은 5,000년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의 이야기들을 빌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멀리해야 할 인연들과 곁에 두어야 할 지혜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즐기고 자기 자랑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까지 메말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탈무드에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인은 혀를 사왔지요. 며칠 뒤 랍비는 다시 하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왔습니다. 의아해하는 랍비에게 하인은 이렇게 말했죠. 혀는 잘 쓰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지만 잘못 쓰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비판, 공감 없이 쏟아내는 자기 자랑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영혼을 베는 흉기입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고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거나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귀와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어입니다. 또한 나에게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잊지 마세요. 내 말은 반으로 줄이고 타인의 침묵까지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깃들 자리가 생겨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 나갈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다가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3명의 친구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사랑했고 두 번째 친구도 꽤 아꼈지만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의 부름을 받아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으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요. 그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문 앞까지만 배웅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무덤까지는 따라와 주지만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소홀히 대했던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걱정 말게, 내가 왕 앞에서 자네를 변호해주겠네 라며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그가 살면서 베푼 선행과 지혜였습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지위나 배경, 즉 첫 번째 친구 같은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없고 보잘것없을 때 나의 선행 그 자체를 봐주는 사람, 내가 건넨 작은 마음을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감사함을 모르고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묵묵히 나의 내면을 가꾸고 선행을 쌓는다면 그 향기를 맡은 진정한 사람들이 자연스레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욕심과 비교를 버리는 지혜. 우리는 종종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남의 고통을 즐기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속에 끝없는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밭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을 발견했지만
울타리가 너무 좁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사흘을 굶어 홀쭉해진 뒤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실컷 포도를 먹고 배가 불렀지만 다시 나가려니 배가 불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홀쭉해진 뒤에야 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여우는 탄식했지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배고픈 건 똑같구나.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삶의 이치인데 왜 우리는 타인의 것을 탐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보고 안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또한 그 욕심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부자인가? 자기 몫에 만족하는 자가 부자다. 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야말로 나를 지키는 갑옷입니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을 멀리하고 대신 자신의 소박한 뜻을 가꾸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후회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깨진 항아리를 보며 울어도 항아리는 붙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에 매몰되어 오늘을 망치는 사람, 혹은 옛날엔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정체된 에너지는 당신의 발목을 잡을 테니까요. 대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의 곁에 머무르세요. 탈무드에는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랍비 힐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큽니다.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 과거를 탓하기보다 내일을 위해 오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답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탈무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에게서조차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또한 스승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부정적인 인연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남의 시선에 흔들리기보다 당신 안에 단단한 중심을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제때 말할 수 있는 솔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